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하는 마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1759님이 운영하시는 버섯농장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찌개가 끓어 넘치나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보고 있으랬다고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넘치면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구나. 저는 보고 있으라고만 하셔가지고요. 그럼 지금 불을 끌까요? 끌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스불을 끄라고 왜 전등불을 끄는데. 문광희와 그만둬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그렇구나. 됐고 저기 느타리 쪽에 가봐. 로타리 쪽 지리는 잘 모르는데. 로타리 얘기가 아니고 느타리 버섯. 식료품 창고에 큰 느타리 버섯 있잖아. 그거 가져오라고. 큰 느타리요? 큰 느타리. 근데요 얼마나 큰지 제가 손목이 약해가지고 무거운 거 잘 못 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큰 느타리는 새송이 버섯 얘기하는 거잖아. 새송이가 커봐야 버섯인데 요만하잖아. 여기 봐봐. 뭐가 보여? 네. 셰프님 손톱이요. 아니 그게 미치겠네. 내 손끝이 가리키는 거. 네? 1759님이 재배하시는 새송이 버섯이잖아. 경남 합천에 있는 거. 직거래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서 사오라고. 네. 여기 새송이가 신선하기로 유명하다고. 네. 그러면 새송이 사오면 돼요. 3개? 아니 3개를 사면 어떻게 이름이 새송이. 야! 진짜 짜증나. 대본이고 짜증나네 진짜. 어이가 아니라 새송이가 버섯 이름이라고. 네. 이성균 해야지. 미치겠네. 보통 버섯은 이 영양소가 없거나 조금 들었는데 새송이 버섯에는 이게 많다니까. 네. 이게 뭔데요? 과일이나 채소에 많은 영양소. 근데 이건 열, 빛, 물, 산소 등에 쉽게 파괴돼서 되게 민감해. 흔히 귤이나 오렌지에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 저 귤 좋아하는데. 아니 그냥. 네. 귤이나 오렌지 많다면 설마. 왜 이렇게 정세리 씨 왜 이렇게 사람 답답하게 왜 이렇게 살리는데. 진짜 짜증나 죽을 뻔해. 문제 드립니다. 문성균 셰프는 주방 보조에게 버섯에 대해 가리키며 큰 느타리 버섯, 일명 새송이 버섯에는 이 영양소가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렌지나 귤 하면 떠오르는 물질로 열이나 빛, 산소 등에 잘 파괴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미노산, 2번 비타민C, 3번 호박씨. 문자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수요 식혜드립니다. 노래 듣습니다. 박학기예요. 비타민. 자, 큰 느타리 버섯, 일명 새송이 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오렌지나 귤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정답은 2번 비타민C였습니다. 네. 6166님, 당연히 2번 비타민C요. 지금 맛있는 버섯 반찬 하는 중입니다. 네. 하셨고요. 0549님, 2번 비타민C요. 오랜만에 걸으며 들어봅니다. 코로나가 뭔지 운동을 못해서 걷기라도 하는 중이에요. 잘하셨어요. 진짜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 진짜 제일 좋은 운동 같아요. 맞아요. 황영성님도 2번 비타민 C, 바이라민 C라고 보내셨어요. 바이라민? 오, 와, 유식한 척 영어로 보내요. 진짜 멋있어요.
배우신 분. 우리 뭐 적어도 이런 어떤 수준의 청취자분들이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유 뭐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자, 3분 포함 10분께 식혜 선물로 드릴게요. PPL 홍보해주신 1759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는데? 식혜. 식혜. 저 식혜 좋아하는데. 안피디님, 우리 1759님은 식혜 아니죠? 사연 주셨으니까 더 좀 좋은 거 주시는 거죠? 진짜요? 예, 식혜 아니고. 안마의자요? 아니요. 안마의자 갖고 싶은데. 안 돼. 없어. 진짜요? 안마의자는. 네, 은천식 씨 이 톤으로 연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예. 일주일, 저 이렇게 끙끙대는 거 싫어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뭐 끙끙대는 거예요. 해봐요. 전 안마의자 좋아하는데. 저봐, 끙끙대잖아. 언제 끙끙대.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현대오피스, 조화제약, 경북북부연구원,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덴푸드, KB국민카드 겟백 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료 썬연료, 신한벽지, 자코모 소파, 아이클타임, 르노 삼성자동차, 흑표 흑침대, 대한민국 찐수산대전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제목 미쿡 언니. 오. 서울시 성북구에서 이정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받으실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선희씨, 천식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평 남짓한 소규모 옷가게에서 남편과 알콩달콩 장사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장 브랜드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행복 가득한 곳이랍니다. 근데 이 행복은 저희 옆집으로 사촌 언니가 이사 오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사촌 언니지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던 사이라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사촌 언니가 외국에서 잠시 살다 귀국하는 거라서 저희 옆집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적응이 뭐 잘 안 돼서 그렇다. 아무튼 그러라고 했어요. 이사 온 뒤 며칠 뒤 사촌 언니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이 집은 정말 최악이야. 왜 언니? 난 우리 집 살만한데. 상상할 수 없어. 캘리에서는 이런 거실 사이즈. 캘리? 캘리가 뭐야? 캘리포니아. 주에서 캘리라고 하잖아. 로스앤젤레스 주에서 LA. 오케이? 캘리? 캘리. 그럼 언니 캘리에서는 큰 집 살았어? 숨을 못 쉬겠어. 왜 갑자기 왜? 숨을 못 쉬겠어. 영어식 표현이야. 어? 미국 사람들이 놀랐을 때 숨을 못 쉬겠다고 해. 그런 게 있어? Anyway, 이런 곳에서도 뭐라고? 사람이 사나 했는데, Oh my gosh, 내가 여기서 살게 되는 거야. 언니 미안한데 나는 이 집에 5년 동안 살았어. Sorry. 미국 사람들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오케이? 그럼 내가 무슨 점생이도 아니고 마음에 안 담지. Okay, knew it. Great. 어떻게 이 언니 여러분 저 너무 어이없는 게요. 이 언니 미국에서 뭐 교포 1년 살았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완전 미국물 제대로 들었더라고. 중간중간 정선희 씨가 진짜 짧은 영어 단어 막 집어넣는데 저도 다 알아듣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 핑계 대는데 그냥 본인 성격이 직설적인 거 아닌가요? 아무튼 빈정이 좀 제대로 상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미국에서 사온 세제랑 샴푸를 엄청 챙겨줘가지고 마음만은 따뜻한 언니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맞다. 사진 있어. 나한테. 너랑 나랑 찍은? 언니 도치법 쓰니까 너무 어색하다. Anyway, 너랑 나랑 닮았어. 마치 it's like 마치 무엇처럼 닮았다고 하잖아. 뭐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언니. 먹어. 겨울에 뭐를 먹어? fish처럼 생겨서 빵. It's just like 이거 붕어빵. 붕어빵 말하는 거지? got it. 붕어빵. 뭐 가리지? I'm sorry. 왜 이렇게 한국 단어 생각 안 나지? 왜냐면 이게 계속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translate 이게 번역해서 그래. 그래. 그래 언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치? 아무튼 그 사진 좀 보여줘 봐봐. Wait. 기다려봐. Look 여기 봐봐. 너 어릴 때 닉네임 기억나? 응? It's 대갈장군. 그건 왜 영어로 안 해?
it's a kind of 관용. 미국 사람들은 진짜 직설적이라서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제가 미국 안 가봐서 그러는데요. 진짜 잊고 있었던 제 별명을 또 꺼내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웃기다고 또 웃고 앉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언니한테 다음에 옷가게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고 얼른 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저녁 가게에 손님이 조금 붐비는 시간에 사촌 언니가 온 거예요. 어쩐 일로 손님이 많아? 웬일이지? 추천해줘. 나 옷 좀 사야 해. 솔직히 반갑진 않았지만 옷이라도 사주면 고맙겠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어요. 언니 이쪽에서부터 쭉 다 수입이에요. 언니 수입 좋아하잖아, 그치? 미국에서는 테일러라고 해서 옷을 맞춰주는 그런 문화 있어. 한국은 기성복 너무 좋아해. 언니 여기 이거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핸드메이드. Oh my god, 진짜 really? 핸드메이드 알지 언니? 핸드메이드면 가격 프라이스 체크할게. 너무 expensive해. 응? 비싸다는 뜻이야. 아니 핸드메이드니까 언니 비싸죠. Okay, I knew it. 저쪽 로럴리의 가게 많던데 거기 핸드메이드 파나? 로럴리? 로럴리. 어? 한국식 콩글리시는 로타리. 여러분 로터리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 얼굴 뜨끈뜨끈하다 진짜. 로터리를 로럴리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쪽 로럴리 가면 이거는 똑같은 거 파는 거 봤는데 탱처리 제품 너무 비싸게 팔면 손님들이 싫어해. 탱처리? 혹시 언니 땡처리요? That's it. 탱처리. 그래서 탱처리 하는 거 많이 봤어. 나 이상해. 된 발음 잘 안 돼. 땡처리라고 해야죠 언니. 오케이, 탱처리. 혹시 너 장사 잘 안 될까 봐 내가 팁 주는 거야. 다른 손님들도 계셨고 그냥 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하고 그냥 언니한테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왔는데 그냥 가면 좀 섭섭하니까 혹시 가게에 빤스 있니? 팬츠 바지 저쪽에 쭉 있어요 언니. No, 팬츠 말고 빤스. 그 대화를 듣던 한 손님이 진짜 지금 정선희 씨처럼 큰 소리로 빵 터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 이것 때문에 그래. 핸드폰으로 뭐 재밌는 거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촌 언니는 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서둘러서 아무 옷이나 사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미국의 미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요. 이제는 온갖 한국적 표현을 미국식으로 막 번역해대고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Two men eat, one man die. I don't know. That's great.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뜻이래요. 진짜. 아무튼 1년 다녀서 이 정도인데 진짜. 오래 살다 왔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king. 아니 언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왕. That's king. 진짜. 너무 싫어. 사연 읽으면서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연기하면서도 너무 싫어. 읽으면서 싫네, 진짜 그냥. 너무 싫어. 7836님. 너무 웃겨. 미국병이네 미국병. 진짜 걸리면 미국병. 불치병보다 더 고치기 힘들다는 그 무서운 미국병. 근데 그거 오래 살면 안 걸리는데 딱 1년 살면 걸려요. 6개월에서 그래요? 1년. 6개월에서 1년이 이렇게 버벅거리더라니까 늘. 통계적으로. 0108님. 와, 그 언니 청학동으로 100만 년 유학 보내고 싶네요. 계속 전화 올걸? 여기 정말 hell이야 hell. 네? 뭐라 해리라고요? 여기 hell이야. 여기 지옥이야. 지옥이야. 난 너무 또 힘들어. 힘들어. 가 그러면 다시 가. 저도 총각 때 이제 클럽 이런 데 놀러 가면 거기 이렇게 교포 같은 사람들 많아. 영어 쓰는 사람들, 진짜 청년들, 있죠. 아가씨들인데 보면 대부분 6개월 맞아요. 잠깐 갔다 온 친구들이 that's like that 이러면서 막 Are you a celebrity? so, I don't know. 이상한 거. sorry. 저런 거. 너무 싫어. I don't know what's your name. 토익 몇 점이야, 토익? TOEIC? What is TOEIC? 토익 500점도 안 나는 애들 이런 데니까 꼭. 아니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영어를 어설프게 써.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기를 죽인 다음에 나중에 술이 취하면 오빠는 실물이 훨씬 나아요. 막 이래. 맞아. 자기는 문천식을 모른다고. 자기는 연예인 관심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빠는 실물이 훨씬 나아요. 나한테 그랬어요, 진짜. 그래 예전에 그 유학파처럼 막 이렇게 영어 막 굴리고 막 애매하고 이상한 그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있었지. 3774님. 사촌 언니 때려지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8713님, 8173님도 그래요, 진짜. 꼭
잠깐 여행 다녀오면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프랑스 5일 갔다 와가지고는 한국 집은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가 하면 3255님. 이상하다. 우리 언니는 미국에서 10년 살아도 영어 한 개도 못하던데. 우리 고모 30년 살았는데 못해. 그러니까 꼭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 한다니까. 아니, 요즘은 한인타운 조성이 완전 막강해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또 많이 쓰게 되지도 그러니까 않고. 한인타운 가면 영어 안 쓰고도 산다면서요. 안 써요. LA에 특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3, 40년 살면 다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은 미국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애매하게 한 6개월, 7개월. 그래요. 며칠 있다 오고 이런. 한국 집 천장 낮지만 마음이 넓어요. 양준일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아, 웃긴다. 이거 양준일 씨 이 노래도 참 되게 독특한데. 네. 가나다라 마바사 듣고 올게요.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소 변호사님께 첫 번째 짧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세금에 조금의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인데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전세 기간 만료 후 원래 살던 전셋집에 5일을 더 살겠노라고 했고 집주인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5일만큼의 월세를 계산해서 달라는 겁니다. 저는 계약이 끝났는데 그쪽 사정으로 전세금을 반환 못 받은 거니까 오히려 전세금에 대한 5일치 은행이자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받아쳤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만약 제가 이자를 받게 된다면 그 이자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은행 금리 정도면 될까요? 저는 이런 쪽으로 너무 취약해가지고 너무 외국어 같아요. 근데 이런 쪽에서 항상 손소 변호사님이 세입자 쪽이 훨씬 좀 더 유리하다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게요. 어떤 좀 건지. 복잡한 문제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세 어때요?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가거나 뭐 이사를 또 막 가게 되거나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된 경우는 그 전세금의 약속을 애시당초 지키지 못한 쪽 잘못이 우선적으로 취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네. 자, 전세금을 바로 받을 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임대차 계약입니다. 네. 뭐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또는 뭐 연세든 또 이른바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등장한 깔세든 다 임대차예요. 즉 대가를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물건이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 임대차라는 게 계약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안건, 이 사안도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임대차라는 게 이렇게 전세와 월세가 결합된 형태의 이제 반전세죠. 사실상 그렇죠. 반전세인데 네.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인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를 가지고요. 네. 또 반대로 임차인은 월세를 내고 또 전세니까 또 보증금도 있겠죠. 네, 네. 보증금도 이제 지급을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건처럼 계약이 끝났다, 종료됐다. 이럴 경우에는 양측이 또 새로운 형태의 의무를 칩니다. 첫 번째, 임대인은요. 예?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져요. 당연하죠. 끝났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는 계속 내가 점유하고 사용했던 그 건물,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예. 주고받고.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냐? 사실 어느 것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팽팽해요? 순위예요. 예, 이게 오.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냥 동시에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동시에 머리 네. 끄댕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역사정도다 이런 거. 와닿네요. 확실히. 예. 죄송해요. 거기서 늦게 이해가 쉽게 돼서. 상대방이
놨는데 내가 안 놓고 잡고 있으면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하지만 또 하나, 둘, 셋 딱 놓는 게 원칙이지만 이론상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누군가 먼저 하게 됩니다. 아하, 하지만 그쵸. 법리적으로는 동시에 이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5일 동안 더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사연 주신 익명의 우리 그 사연자께서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인 상황에서 이거 새로 갈 집을 구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5일을 더 내가 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 바로 이게 들어올 사람이 바로 못 들어오니까 다음 임차인이 네네. 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 5일 후에 다음 사람 올 때 그때 받아서 줄 수 있다라고 한 건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 뒤에 말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쪽 사정으로 그쵸? 전세금을 반환 못 받은 네, 거니까라는 대사를 맞습니다. 봤을 때. 이제 그쪽 사정이라고 했다면 임대인이 주인이 보증금을 이제 여유가 있어서 주고 다음 사람한테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와서 그때 보증금 받고 그때 주겠다. 그게 5일 후니까 5일 동안 기다려달라라고 한 거라면 네.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달라지지 않아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사정으로 5일 동안 더 머문 건지와 관계없이 예. 실제로 이 집을 5일 동안 썼잖아요. 그렇죠. 썼죠.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이 네. 계약 관계만. 아, 그렇구나. 결국 5일 후에 계약을 종결하고 그때 다 정산하기로 양측이 추가적인 합의, 추가적인 계약을 이미 한 겁니다. 그렇다면 5일 동안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5일 동안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한 면이 예. 없지 않은데 변호사님.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관계없고요. 저 지금 집 비웁니다. 저 나가니까요. 저 지금부터 월세 안 내요. 그러니까 5일 후에 보증금 주는 거는 당신이 늦게 주는 거니까 그동안은 지연이자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있어야 방을 빼면 네.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을 비우면 뭐지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우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애매하다. 진짜 이게 멱살 잡힌 관계 딱 맞네. 그러게 서로. 하나 둘 셋. 놔. 네가 놔. 이러면서. 결국 전세 보증금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갭 투자의 용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내주는 게 사실 여유자금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받아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이 있고 또 주택 가격이 확 내려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전세 가격도 내려가면 이제 또 역전세난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 못 구해서 또는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보증금이 매우 적어서 실제로 보증금을 다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사연도 생활 속 본격 고민 사연인데요. 또 네. 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소송에 또 이 돈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들어가 보죠. 섭섭해서 재판 가는 경우보다는 돈 때문에. 아니 며칠 전 저희 집 우편함에 인터넷 요금 납부 청구서가 하나 딱 꽂혀 있더라고요. 벌써 3개월 전에 다른 인터넷으로 바뀌어가지고 TV까지 이제 결합해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금 납부 청구서는 이미 지난 인터넷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싶었으나 그날이 주말이라 또 이틀 뒤에 전화를 걸었죠. 네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네. 제가 그 다른 회사 인터넷으로 바꾸면서 3개월 전에 이 회사 인터넷을 해지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고객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해지 안 된 걸로 나오시네요. 아니 3개월 전에 해지 신청했을 때 담당자분이 일단 한 달 동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해지하라고 했었어요. 요금은 전혀 안 받는다고 했고요. 네네, 고객님. 잠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네, 고객님.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걸로 기록되어 있네요. 아, 네. 그 셋탑박스도 다 떼놨고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도 요금 부과가 안 되니까 한 달 더 쓰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고객님. 잠시만요.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인터넷 송출 차단과 해지 신청을 8월 말까지 해주셨어야지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한이 지나서요. 8월분 요금은 내주셔야 됩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쓰지도 않은 요금을 제가 왜 내야 하는 거죠? 타사의 인터넷과 비교해서 써보고 언제든지 해지해 줄 테니 요금도 내지 말라고 해놓고 모든 책임을 왜 저한테 전가하는 걸까요? 아 제가 실제로 썼다면 모를까 셋탑박스 기계만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님, 저로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안타깝지만 8월까지는 요금을 내주시고요. 9월부터는 요금 안 나오게 지금 바로 해지 시켜드릴까요? 그렇게 전 인터넷을 완전히 해지했습니다. 근데 노란 지로용지만 보면 화딱지가 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8월 말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객센터에서도 8월 말까지 꼭 해지하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손수 변호사님, 저 요금 내야 하나요? 야, 이거 고지해주는데? 이거 돈을 떠나서 좀 불쾌하네요. 제가 이거 한번 바꿨어요, 최근에. 네. 제가 바꿨다 웃긴데 되게 친절하셔요. 그래서 이제 해지하려고 그런다니까 약간 이제 침묵이 한 2.5초 정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러냐고 이제 2개 중에 그것도 부가 서비스를 많이 들어놓은 걸 해지한다고 그랬더니 왕건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 3초 정적이 흘러요. 알겠다고. 그다음부터는 설명 겁나게 빨리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해로 제가 해지하셔야 되고요. 네, 상해로 해지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다시 말해주세요라고 하긴 미안한 거예요. 그죠. 해지하면서. 그 아시죠, 선생님. 해지 네. 많이 말려요. 그러니까 좀 많이 말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건 아닌데 좀 적극적이 느껴지는. 정립된 포인트 얘기를 항상 하죠. 맞아요. 네. 소멸된다고. 네.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지금 이분도 더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게 애매하게 수치적으로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커트라인에. 찝찝하고 돈 문제가 어떻게 되지? 저희 진짜 이거 너무 상담 내용이 궁금해요. 왜냐면 생활 밀착형이야. 이거 맞아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저도 지금 3개월 전에 바꿔가지고 맞아요. 홈페이지를 익명 요청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선물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네.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해지 신청을 했지만 완전히 해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요금 3개월분을 내야 할 수 있다? 없다?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구나. 너무 짜증이 난다. 진짜 정말 빡친. 죄송해요. 제 교포라. 제 교포라 한국말 잘 몰라서 그래, 한 번만 그래요. 봐드릴게요. Yes, 교포니까. baby. 네. Okay, thank you. 근데 변호사님 이거 진짜 그래요? 너무 속상한데요. 참 오늘은 두 사연 다 익명인데 네. 우리 사연 주신 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잖아요. 네. 해지 신청을 했지만 완전히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해지가 안 됐으니까 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께서 네. 그런 거를 딱딱 고지를 해주셨으면 잘 못 예. 알아듣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네. 고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최초에 네. 해지해달라고 말을 한 게 맞아요. 네. 그렇죠? 해지라는 건 계약을 이제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효력 없다. 저 끊겠습니다. 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쓸 거예요. 네네. 라고 하는 의사 표시거든요. 해지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처리가 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혜택.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른바 해지 방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해지 방어. 네, 그렇습니다. 진짜. 도를 넘는 해지 방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만 그쵸. 지금 어떤 재연 사연을 보면 이 자체가 그렇게 불법이냐 문제가 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쪽에 기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일단 한 달 여유 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시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영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라고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이 다 해지된 게 아니라 진짜. 일단은 그냥 좀 더 생각해보겠다라고 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다른 인터넷 지금 쓰고 있는데 인터넷을 2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지. 하나 바꿔서 쓰면은 나머지는 하나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또 실질적으로도 집에서 회선을 여러 개 쓰더라도 한 회사 쓰지. 맞아요. 여러 회사 안 쓰잖아요. 잘 맞아요.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통신 3사의 서비스를 다 비교해 보고 싶다. 그래서 다 쓸 수도 있고. 아이고. 네. 법적으로 볼 때
두 개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아,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기 개인의 선택이죠. 네, 그리고 또 아니 설령 그렇다더라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셋톱박스 빼놨는데요. 빼놔서 제가 안 썼는데 돈을 왜 냅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이용을 한 만큼 과금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면 한 달 동안 뭐 해외 출장 가도 뭐 2달 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도 예. 또는 제가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에 인터넷 안 써도 사실은 요금은 이제 부과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걸 이분은 네. 그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이 이제 벌어졌다 생각을 하시고 네. 말한 쪽에서는 카테고리가 다르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해지를 네.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해지가 아닌 이제 다른 선택지로 옮겨서 그렇죠. 그거는 해지가 아닌 거니까 보류니까. 어쨌든 보류니까 네. 이게 미미하게 받아들이는 입장과 얘기를 전하는 입장의 차이를 만들어놨네요. 네. 지금 8679님도 전 2년 동안 인터넷 요금 두 곳에서 자동 이체돼서 나갔는데요. 한 달에 31,000원씩이요. 앞전 인터넷에 전화하니까 50%로만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야, 어쩌다가 이렇게 양쪽에 세상에. 다 돈을 내게 됐는가. 진짜 이렇게 더블로 나가는. 그 경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지하지 않고 하나를 더 이렇게 신청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런데 사실 이 50%를 환불해 준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인터넷 회사의 잘못이 100%인데 그냥 이렇게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소비자가 뭐 잘 해봐야 50%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때 그 사정을 잘 따져봐야 소비자가 책임을 질 사정인지 아니면 당시에 그 통신사가 잘못을 한 것인지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 이렇게 눈먼 돈이 많아요. 그러게요. 진짜로. 진짜. 아유, 돌려받지 속상해요. 못한 내 권리들. 4844님은 아까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음성 녹음이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만약 요금 안 내도 네. 된다는 말이 이렇게 딱 네. 명시돼 있으면 그래도 내야 하냐고.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해지를 신청할 때 해지를 방어하는 네. 이른바 이 해지 방어를 네. 할 때의 제한들 있잖아요. 뭐 서비스를 더 주겠다, 뭐 맞아요, 어느 기간 맞아요. 동안은 무료로 해주겠다, 제가 뭐 하나를 끼워주겠습니다, 등등, 뭐 맞아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등등 이런 거는 영업 활동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상담사가 재량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고 거기에 고객이 수락을 하면 그 통신사와의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요금을 어떤 기간 동안 요금 저희가 청구 안 할게요. 그냥 무료로 쓰세요 했으면 무료로 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기간을 지났을 때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근데 또 정확히 고지가 됐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맞아요. 자동 있어. 만약 정말 진짜. 고지를 해서 제가 뭐 2달 동안은 무료로 해드리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과돼요. 뭐 전화기 개통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부가 네.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게 정확히 고지됐다면 사실 나중에 깜빡 잊을 수 잊어요. 있는 맞아요. 저희도 그런 그런 거 소비자의 어떤 착각과 혼란을 악용하는 약간 좀 양심에 반하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고지를 해주